안녕하세요. 글로벌 리스크 책의 조의준입니다. 오늘 저희는 미국 무역 대표부죠. USTR. 지금 뭐 호랑이와 같은 기관입니다. 지금 USTR 한마디 한마디에 전 세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 USTR이요. 2025년 무역 정책을 사실상 발표했습니다. 뭐 자신들이 이렇게 할 거다라고 발표한 건데 공식적으로 이렇게 발표했다기보다는 의회에 보내는 서한 등을 통해서 우리의 올해 업무 추진 목표는 이렇다라는 거를 보여줬는데요. 사실상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의 무역 정책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무역 대표부가 올해 어떤 걸 우선순위로 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회에 제출한 주요 보고서는 3개인데요. 2025년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정책 의제라는 거고요. 2024년 연례보고서, 그리고 세계무역기구 평가보고서 등 3개입니다. 이건 뭐 무역정책 의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에 맞춰서 나온 거고요. 2024년 연례보고서는요. 바이든 시절에 이 연례보고서를 보니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하기 위해 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계무역기구 평가보고서는요. 우리 세계무역기구는 이제 우리에게 크게 필요 없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보고서로 보면 됩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정책 의제부터 보겠습니다. 미국 우선 정책의 기조를 강화하겠다라는 취지인데요. 첫 번째로 올린 게요. 미국 무역 적자 감축입니다. 뭐 지금 관세를 올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막 우격 따짐으로 뭐 밀어붙이는 게요. 거의 다 무역 적자 감축을 위한 거잖아요. 이 무역 적자 감축을 위한다는 건 뭐냐? 한마디로 제조업을 더 키우고 그다음에 한마디로 제조업을 더 키우는 정책을 하겠다는 겁니다. USTR도 거기에 맞춰 앞으로 정책을 펼쳐가겠다는 건데요. 미국의 상품 무역 적자를 줄이는 것이 주요 목표고요.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시정하고 미국 제품이 공정한 경쟁 환경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응하겠다고 했는데요. 이거는 관세나 수출 통제 등으로 뭐 동맹들도 압박하겠다는 거죠. 물론 당연히 중국이 최고의 압박 대상이 되겠고요. 불공정 무역 행위를 조사하고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할 방침을 밝히면서 중국의 반도체 산업 및 조선업 분야에서 불공정 보조금 지급 문제를 주요 사례로 언급했습니다. WTO 및 양자 협정을 활용해 강제 기술 이전, 시장 접근 제한 등 비공정 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는데요. WTO를 말한 거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말한 것 같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양자협정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4월 2일부터 상호관세를 부과한다는데 그 상호관세도 양자협정에 따라, 양자협의에 따라 이루어지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각 나라마다 협상하고 압박하며 관세나 뭐 다른 비관세 장벽을 정할 거야 라고 사실상 선언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사에게 또 밝히게 했지만요. 제조업 중심의 생산 경제의 성장을 촉진하겠다는 겁니다. 보고서는요. 제조업 일자리가 한 개 창출될 때 지역사회에서 1.6개의 추가 일자리가 발생함이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특히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생산 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는 건데요. 명확합니다. 이제 더 이상 미국은 소비국으로만 남아있지 않겠다. 과거에 미국이 최대 생산국이었던 그때로 돌아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늘 말하는 게요. 달러 가치가 너무 높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달러 가치를 인위적으로 내리겠다. 플라자 합의 때처럼 해서 달러 가치를 내리겠다라고 하는 게 트럼프의 속내일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조업을 키우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무역협정 재조정 및 신규 협상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무역협정을 재조정한다는 거는요. 기존의 다자간 무역협정보다는 양자무역협정과 특별 산업별 무역협정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안타까운 건 우리 한미 FTA도 재협상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또 한미 FTA를 자기 때 재협상했는데 두고 봤더니 또 이렇게 우리한테 불리하더라. 이런 조항을 하면 한미 FTA가 힘을 좀 잃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걸 트럼프 대통령이 또 밀어붙일 수 있고요. USTR이 재협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 재협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 USTR의 최근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변하지 않은 협상을 통해서 계속 나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불리하다 싶으면 계속 협정을 바꾸고 협상을 깨라는 게 지금 현재의 트럼프 USTR이거든요. 그리고 트럼프의 상무부고요. 그 기조에 맞춰서 자기들이 해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거는요. 미국 제품이 비상호적 대우를 받을 경우, 그게 한마디로 미국은 관세가 거의 없이 수입하는데 저쪽에서는 같은 상품 되게 관세를 높게 해서 수입할 경우에는 이거 그냥 두고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 인도 같은 나라든요. 인도가 관세가 높기로 유명하거든요. 그런 인도도 미국과 이제 상호 무역협정을 그런 인도조차도 미국과 요즘에는 상호 무역협정을 맺자고 지금 협상을 하겠다고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요, 2024년 연례 보고서는요, 무역에 대한 연례 보고서는요, 미국이 지난 1년 동안 추진한 주요 무역 협정, 시장 개방 노력, 무역 규제 조치 등에 대한 평가 내용을 포함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미국 대만 무역 협정이 추진 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USMCA라고 하죠. 여기 관련된 진행 상황이 보고됐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보고를 하고 바이든 때 1년을 말하는 건데요. 이걸 보고한다는 건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니 앞으로 이렇게 고치겠다라기 위한 어떤 빌드업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보고서에도요,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라고 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WTO에 대한 평가 보고서입니다. 당연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비판을 많이 하는데요. WTO의 구조적 문제 및 한계점을 주로 지적했습니다. WTO가 비시장 경제 정책을 효과적으로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요. WTO의 합의 프로세스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개혁 속도가 느리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WTO가 관세나 눈에 보이는 것만 하는데 다른 나라들은 꼭 그런 눈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비관세 장벽도 많이 높이고 있는데 그런 건 전혀 해결을 못하더라. 다른 나라에서 막무가내로 주는 보조금 이런 거 WTO가 해결을 못하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WTO 개혁을 요구합니다. 미국은 WTO가 미국의 무역 이익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고요. WTO의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미국이 WTO 규정을 개별적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참 미국만이 할 수 있는 거죠. WTO를 만든 것도 미국이고 하지만 이제 그 WTO 체제가 자신들에게 불리하고 특히 자신들의 제조업을 살리는데 걸림돌이 되니까 WTO의 규정을 아예 그 미국 내에서는 적용되지 않도록 개별적으로 변경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요, 이번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제조업을 강화하고 불공정 무역 관행, 그러니까 미국에서 보기에요.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서 강경 대응하겠다는 전략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는데요. 이는 무역 협정을 조정하려 하고 개정하려 하고 하는 시도로 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미국의 무역 흑자를 많이 받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압박이 강화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다음 소식은요, 트럼프 행정부가 그 러시아를 휴전 협정에 끌어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럼 당근이 무엇일까라는 거에 대한 겁니다. 사실 우리 국내 기업들이 여기에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약간 금융 제재가 이완된다거나 에너지 제재가 이완되면 한국 기업들한테는 상당히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주 짧은 텀이라도 기회가 되는 게요. 지금 러시아나 이런 데 광물이나 에너지 자원의 가격이 국제 가격보다 크게 낮기 때문에 일단 짧은 기간이라도 거길 들여올 수 있고 문제없이 들여와서 판매하고 대금 지급이 가능하다면 꽤 큰 이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 맨 처음 뭘 원하느냐? 트럼프 행정부에는 러시아 석유 가격 상한을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 석유 가격 상한은요, 배럴당 $60로 G7이 결정했거든요. 그리고 이 $60 이하로 파는 물건은 그 G7이나 다른 세계 배들이 실어 나를 수 없도록 거의 사실상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 $60 이하로 실어 나는 배들에 대해서 유럽이나 이런 미국의 보험사들이 선박 보험을 제공해주지 않기 때문인데요. 사실상 우리로 따지면 무보험 화물차가 되는 겁니다. 어느 나라도 이 무보험 화물차로부터 화물을 받으려면 조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만드는 게 러시아 석유 상한 가격 제재인데요. 이걸 풀어준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한번 내용을 보시면요. 트럼프 대통령의 자문위원들은요, 러시아에 부과된 제재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항상 제재 완화는 단계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과도 사실 우리가 과거에 핵 협상을 할 때요, 단계적, 그 다음에 쌍방으로 하는 핵 협상을 계속 해왔는데요. 북한과도 핵 협상을 할 때 중국이나 이런 곳에서는 단계적 핵 협상을 하자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풀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렇지만 미국이나 과거 한국 정부는 단계적으로 하면 북한이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북한이 단계적으로 한다고 했다가 안 하면 오히려 큰 손해를 보지 않느냐라고 해서 일괄 타격을 주장했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자문위원들이 러시아에 부과된 제재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요. 단계적으로 하면 일단 서로 접근이 쉽습니다. 접근이 쉽고 나중에 이걸 어겼다고 할 때 다시 백을 할 수 있거든요. 백을 하기도 쉽고. 그래서 이러면 협상 방법을 씁니다. 특히 북한과 달리 러시아에 이렇게 하는 건 서로의 어느 정도 신뢰가 쌓여 있다. 그리고 서로 이걸 어겼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러시아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요, 석유 수출입니다. 러시아는요, 석유 수출을 가지고 얻는 수익으로 사실상
이걸 전쟁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데요. 연간 석유 수출로 얻는 수익이 한 1,3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거의 200조 가까운 돈이잖아요. 그 돈으로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원할 가장 큰 당근도 석유 가격 상한제 완화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거를 제시하면서 휴전 협상으로 나오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뭐 이런 걸 꺼내 든다고 러시아가 협상에 응할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급히 협상에 나갈 이유가 거의 없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들한테 최대한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협상에 나가는 게 좋기 때문이고요. 지금 당장 서방의 제재가 이미 될 대로 되어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를 풀어줄 걸 생각해서 러시아의 원유를 더 많이 수입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실 제재의 구멍은 어느 정도 뚫린 거예요. 뚫려 있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뭐 크게 지금 급히 나갈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러시아가 이거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봐야겠지만 아마 당장은 이 미국이 당근을 던진다고 해도 안 나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요. 그 미국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해서 미국 물류업체들이나 이런 데들이 뭐 좀 어렵다고 하거든요. 뭐 너무 많이 밀려 들어왔다가 또 갑자기 일거리가 끊기고 해서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미국 물류업체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게 하나 있다고 합니다. 바로 화물 절도가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미국 그 화물 업체들은 관세 폭탄에 한번 당하고 그다음에 화물 절도에 두 번째 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그럼 계속 공급망이 흔들려 가는 거거든요. 최근 미 상원 청문회에요. 그 미국 물류업계 사람들이 나가서 이 대책 좀 마련해 달라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화물 절도를 하는 사람들이 화물 절도가 너무 늘어나가지고요. 브로커들이 사기하고 중간에 화물을 가로채서 가져가고 사이버 범죄 등으로 미국 물류업계가 연간 최대 350억 달러, 약 50조 원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50조면 사실상 우리나라 국방비랑 비슷한 수준인데요. 이렇게 많은 화물이 도난당한다는 건요. 미국 공급망 자체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 예로요. 네바다에서 텍사스로 향하던 수영복 제품이 도난당해서 물류망 전체가 혼란에 빠지기도 했고요. 화물 절도범들이 아예 물류회사 이메일을 해킹해가지고 이메일을 보낸 다음에 물건이 도착하면 그걸 아예 중간에 가로채서 사라져버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미국 철도회사의 철도경찰이라고 있나 봐요. 이 특별 요원이 증언을 했는데요. 2024년도 화물 절도 건수가 6만 5천 건에 달했고 이는 전년 대비 40% 증가한 수치라고 발표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뭐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것 같은데요. 전년 대비 뭐 5%, 10%도 아니고 한 번에 40%가 늘어났다는 건 아마도 미국이 인플레이션이 높고 그러니까 중산층 이하 계층이 살기 어려워지면서 점점 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요, 업계에서는요, 연방 공급망 범죄 대응 센터 및 사기절도 대응 태스크포스를 설립하고요, 화물절도를 전담하는 연방 검사를 만들어 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형사처벌을 강화해 달라 이런 말을 했는데요. 사실 뭐 한 해에 50조 원 가량의 도난이 일어난다면 참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관세에 한번 놀랐고 그 다음에 절도에 한번 더 막고 있으니까 미국 내 공급망이 점점 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